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오늘은요, 공포의 내질환, 바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또 5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치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친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직장 동료의 부모님, 그리고 이웃집에 계시는 어르신들까지도 이렇게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치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요.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암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요, 가장 두렵고 가장 걸리기 싫고 공포스러운 게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무려 4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1위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또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인 거죠. 예,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요, 치매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질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치매 진단 한번 받고 나시면 장기간 입원을 하시잖아요. 하물며 사망하기까지 계속 치매로 있으시고 또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정신적, 그리고 간병비라는 경제적 이런 부담까지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치매 보험은 필수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치매 보험 다들 준비하셨나요? 만약에 준비를 아직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라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매보험 하나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예, 치매 어떤 질환일까요? 치매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치매는요, 뇌질환의 하나인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지적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했던지 안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력 장애, 그리고 숫자나 단어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언어 장애, 그리고 시공간에 있어서 예전에 과거 시절에 10대 시절에 머물러 있고 또 어느 공간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시공간 장애라든지, 또 성격적으로 좀 포악해져서 성격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을 해서요, 일상적으로 혼자서는 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냥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예, 치매라는 뇌 질환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보시면은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10명 중에 1명이,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 4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해요.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의하면요, 2020년도에는요, 치매 환자가 작년이죠, 무려 84만 명이나 이렇게 발병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84만 명이라는 숫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죠. 제주도 인구 수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택시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하는 운전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려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요, 수많은 택시들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흔하다라는 건데, 그 택시 수 이거보다도 3배나 많은 숫자예요. 84만 명, 치매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무려 30년 후에 치매 환자 수를 보면요, 2050년도에는요, 무려 271만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만약에 30년 후에 되면은 저도 80세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 공포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 있죠. 저 가끔 깜빡깜빡해서 나 이거 혹시 치매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걱정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치매의 차이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건망증은요, 조금 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힌트를 준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기억나는 게 바로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건요, 경험한 사건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치매 초기의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지나친 건망증은요, 나중에 치매로 될 우려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친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죠.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전화 대꾸를 맞다. 오늘 만나기로 했었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라고 하시면 이거는 건망증.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이건 치매 초기의 증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연구 결과에 보면요, 지나친 이런 건망증은요, 나중에 치매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건망증이 더 심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경도 인지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건망증이요, 나중에 더 심하게 되면요, 혹시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 계시는 걸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다라는 건요, 나중에 이 옥상에 난간에 걸쳐 앉아 있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분들이 아까 전에 상당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치매 환자들 중증도별 분포도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치매 환자 경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CDR 척도 1일 때의 경우인데요. 무려 40.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중등도는요, 2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증 치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경도와 중등도를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무려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중증 CDR 척도 3단계를 얘기하는데 16%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중증일 때는 대략 한 16%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는 아무래도 경증일 때 도움을 좀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치매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요, 경증일 때부터 생활비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요, 우선 주계약이라고 해서 치매로 입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증으로 진단받아서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매일매일 10,000원씩 입원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며칠이죠? 30일이잖아요. 대략 약 3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중증일 때는 여기에 2만 원씩 포함돼서 매일 3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90만 원의 입원비 일당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으시는데 단 조건이 있죠. 시설은 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365일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80일 동안 면책 기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면책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365일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다가 또 특약으로
경증일 때 월 생활비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최대 20만 원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중증일 때는 경증일 때 받았던 20만 원과 또 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만 원을 최대 생활비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 3년간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또 잊지를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다 특약으로 치매로 입원 간병 급여금이 10,000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사람이 직접 나와서 간병인이 직접 나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담보인데요. 보통 치매로 인해서 다인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공동간병인을 사용하시게 되시잖아요. 이럴 때는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대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험료 궁금하시죠? 이렇게 보장이 큰데 보험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제가 주계약에다가 생활자금 10만 원과 주계약에 생활자금 20만 원을 해서 한번 산정해 왔는데요. 우선 40대, 50대 보험료 보실까요? 어떠세요? 보통 지금 2만 원대로 지금 구성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60대도 지금 4만 원대, 3만 원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경증일 때 입원비 30만 원과 생활비 20만 원 최대로 했으면 총 얼마예요? 5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또 중증일 때 입원 일당 90만 원과 최대 40만 원을 했을 때는 총 13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 보험료로 이렇게 커다란 보장을 받으시는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상품은요, 이 보험은 사실은 4월까지 판매되고 종료됐던 그런 보험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지금 연장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직까지 치매보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입 연령 보시면요.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경증 치매일 때 시설에 입소를 하시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입원 일당 10,000원씩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중증 치매로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 3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특약으로 경증 치매 생활비 최대로 20만 원, 중증일 때도 20만 원인데 여기도 경증일 때 20만 원 받아서 최대 40만 원을 추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요. 치매 분류표에 의해서 치매 진단금이 나가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아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